마인드캐스트. 바이트비트 마인드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이른바 추론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능력과 한계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오픈 AI의 O1이나 클로드 3 소닉 싱킹 같은 모델들이 답을 내놓기 전에 막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공 일반지능 AGI로 가는 길인가? 기대가 엄청 뜨겁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걸까? 마침 공유해주신 애플의 최신 연구가 이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생각의 환상이라는 제목부터 흥미롭죠. 네, 그 논문 봤는데 상당히 도발적이더라고요. 이 모델들이 정말 일반화된 추론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 문제에만 강한 건지. 맞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학 문제 같은 벤치마크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최종 정답률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데이터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벤치마크 문제가 혹시 관련 데이터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면 모델이 진짜 풀어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답을 외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답만 맞으면 과정은 엉망이어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과정의 질이나 구조는 전혀 못 봤으니까요. Why? 그래서 애플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짰군요. 어떻게 접근했나요? 네, 데이터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 문제 난이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하노이의 탑이나 강 건너기 같은 4가지 종류의 제어 가능한 퍼즐 환경을 직접 만들었어요. 퍼즐 환경요? 네, 중요한 건 최종 답만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이 내놓는 그 중간에 사고 과정 있잖아요. 그것까지 단계별로 검증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흐름을 본 거죠. 마이크로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아,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특히 그 완전한 붕괴 현상,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아마 가장 놀라운 발견일 겁니다. O3 미니나 클로드 3.7 소넷 띵킹 같은 진짜 최첨단 모델들이요. 문제 복잡도가 딱 어떤 지점을 넘어가니까 정확도가 그냥 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0%요? 갑자기요? 네, 말 그대로 완전한 붕괴, 컴플렉 콜랩스죠. 예를 들어 하노이타 퍼즐에서 클로드 3.7 소넷 띵킹 모델이 디스크 8개까지는 그래도 좀 풀어요. 근데 9개, 10개 넘어가면 그냥 성공률이 0에 수렴해요. 와, 스스로 생각하고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네요. 그쵸. 뭔가 정교한 자기 성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해도 일반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LLM 능력에 대한 과대 광고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결과 같은데요. 혹시 일반 LLM, 그러니까 생각 기능이 없는 모델이랑 비교하면 어땠어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복잡도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뉘더라고요. 세 구간이요? 네,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놀랍게도 생각 기능이 없는 일반 LLM, 예를 들어 클로드 3.7 일반 버전이요. 오히려 LLM보다 더 정확하고 토큰도 적게 썼어요. 쉬운 문제에서는 오히려 LLM이 불리하다고요? 네, 그러다가 중간 난이도쯤 가면 LLM의 그 사고 과정이 확실히 도움이 돼서 성능 격차가 벌어져요. LLM이 더 잘하죠. 아, 그럼 역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군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문제로 가면 결국 둘 다 성능이 0%로 붕괴해요. LLM이 붕괴 시점을 아주 약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한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쉬운 문제에서는 그 생각하는 과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게 좀 의외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LLM이 추론 노력을 줄였다는 점인데요. 정확해요. 보통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고민해야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붕괴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사고 과정 생성에 쓰는 토큰, 그러니까 추론 노력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니 왜요? 토큰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도요? 네, 충분한 연산 자원이 주어져도 복잡한 문제 해결에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LLM 추론 방식의 좀 근본적인 스케일링, 그러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이크로 관점에서 보면 자원 활용 실패예요. 그 사고 과정 내부를 보면 문제점이 더 잘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제에서는요, 답을 이미 찾아놓고도 쓸데없어 다른 오답들을 계속 탐색하는 과잉사고 같은 걸 보여요. 답을 찾았는데도요? 네.
그리고 중간 난이도에서는 여러 오답 경로를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정답을 찾는 좀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복잡한 문제에서는 아예 정답 근처에도 못 가고요. 자기 수정 능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와, 진짜 당혹스러운 경과들이네요. 특히 그 해결 방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알려줘도 실패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연구진이 하노이탕 문제 해결을 위한 명시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재규함수 의사 코드 같은 걸 프롬프트에 그냥 줬어요. 네. 그런데도 LLM은 여전히 비슷한 복잡도 지점에서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답을 못 찾는 걸 넘어서 주어진 논리적인 단계를 정확하게 따라 실행하고 또 그걸 검증하는 능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실행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와, 성능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좀 이상한데요. 하노이탑은 꽤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데 훨씬 간단해 보이는 강 건너기 문제는 금방 실패한다고요. 맞아요. 클로드 3포인트 소넷 띵킹 모델이 하노이탑 디스크 10개짜리는 100단계까지도 오류 없이 곧잘 수행하다가 훨씬 적은 11단계면 되는 강 건너기 퍼즐, 사람 3명은 네 번째 단계만에 실패하는 시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연구진 추측은 특정 유형의 퍼즐, 예를 들어 사람 수가 2명보다 많은 강 건너기 같은 문제는 웹상의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편향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문제일 수도 있군요. 하긴 요즘 AI 분야에서 좀 조용했던 애플이 이런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LLM 능력에 대한 어떤 장밋빛 기대에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니까요. 물론 이 연구 자체에 한계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퍼즐들이 실제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추론 작업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외부 API를 써서 모델 내부를 직접 보진 못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의 실제 능력, 그 민낯에 대해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애플의 연구는 결국 최첨단 LRM들이 보여주는 그 사고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깊이 있는 일반화된 추론 능력과는 아직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기본적인 지시사항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핵심은 이거죠. LLM의 발전,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진짜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모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단계별 지침,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줘도 실패한다면 지금 AI가 보여주는 능력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안정적인 이해 및 실행 능력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간극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